유튜버들은 왜 그렇게 폭망을 부르짖는지 여러분은 이유를 아시나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맨 부동산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유튜브에 질비합니다. 그들이 왜 부동산 폭락을 부르짖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시청 시 장점이 뭔가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AI, 인공지능이 자꾸 보여주게 되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과 확증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아지가 관심 있어요. 그럼 뭐만 나오죠? 강아지 관련 영상만 계속 뜹니다. 상관없어요. 강아지 훈련 관련 영상, 이쁜 강아지, 강아지 키우는 팁,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겠죠. 시간도 절약되고 그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의 이슈와 같이 예상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 또 철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집값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시작하면 맨 부동산 폭락한다는 것만 주구장창 인공지능에 떠요. 그럼 계속 그것만 시청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머리는 마비가 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 죄다 부동산은 폭락할 건가 보다 라는 게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선택 섭취하는 게 아니라 편식된 정보를 계속 먹게 되면 사고에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를 선택 시청하려면 자신만의 주관과 철학이 굉장히 뚜렷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흔들려 버려서 잘못된 투자를 집행하기가 매우 쉬워요. 유튜브의 단점은 생각과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빠른 진행, 자극적인 내용, 또 압축적인 내용 서사 등이 직관적으로 짧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사고할 시간적 여유를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말 사이에 호흡마저 편집으로 잘라버리고 짧은 영상들이 대세가 되고 있으며 빠른 스피드가 바로 중요한 편집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니까요. 시각적 요소와 빠르게 진행되는 영상은 흡입력이 있으며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는 사람은 사고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는 늘 반대 이야기를 들어보는 습관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의 하락을 원하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오늘 영상 잘 보고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시간 되셨으면 해요. 그럼 부동산 유튜버들은 왜 폭락을 외치는가? 자,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유튜버들은 거의 하락 아니면 폭락을 늘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튜브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선땡땡이라는 유명한 분도 계셨지만 늘 하락하는 이야기, 폭락하는 이야기가 늘 가슴으로 와닿고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늘 현실은 어디로 가요? 부동산 상승,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기본 심리니 어쩔 수가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50%의 인구가 무주택자다 보니까 어찌 보면 폭락론이 늘 유행하는 건 당연한 일인 듯 합니다. 유튜버의 등장으로 이 현상은 확증 편향 쏠림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유튜버들은 결국 조회수,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렇기에 대중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이야기에 치중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 이것도 뭐다? 돈의 문제겠죠. 유튜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요. 구독, 좋아요, 시청 시간. 이게 결국 그들의 소득을 결정하는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왜 부동산 폭락을 이야기하는지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50%가 무주택자, 그리고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은 무주택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무주택률이 나이가 젊고 영할수록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아직 소득을 높여가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그들에게 먼 미래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면 폭락해버리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심리입니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고 폭락에 대한 이야기와 컨텐츠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그 대상자들을 타겟으로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 현재 유튜버들의 현 주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욕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택가격이 오를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악플 받고 그런 나쁜 말들, 융단 폭격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폭락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마음의 위안 혹은 뭐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젊은 세대들에게 자산 증식과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철학을 가지고 정제된 컨텐츠들을 선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건 이런 컨텐츠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과 재테크관에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하게 된 이유도 분명 있어요. 자, 그럼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폭락의 이유들을 살펴볼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결혼이 줄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이 줄어 넓은 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인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금리가 높아져 대출이자 감당하지 못해 뭐 폭락할 거다. 그다음에 뭐 대규모 공급이 곧 쏟아질 거라 물량 폭탄 있을 거다. 뭐 역전세나 나서 임차료 하락으로 갭 투자 다 망할 거다. 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다주택자들 물량이 마구마구 쏟아질 거다. 또 미분양이 늘고 있고 그것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늘 단골이죠. 주택 보급률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거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늘 뉴스에 나오죠. 월급을 27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기에 거품이다. 뭐 고금리로 경제 쓰나미 올 거다. 그러면 주택가격 폭락할 거다. 자, 어찌 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근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이유들로 추격될 것 같은데요. 제 똘스 생각 칼럼과 오랜 기간 저와 함께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주택가격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바로 경기의 흐름에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주택가격이 막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기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상황을 매우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폭락의 이유들이 과연 맞는가 거꾸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하락의 전제들 결론은 뭐다? 모두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하나하나 제가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올려드릴 생각도 있지만 그거는 이 영상의 반응을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것보단 자본의 유통량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과연 저 사람들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의 유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와 상관없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이 줄어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뭐 원룸, 투룸만 살아야 됩니까? 결혼하면 집이 한 채만 필요해요. 근데 결혼 안 하면 각자 사니까 집이 두 채가 필요하고 그 각각의 집들이 과연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건지 아니면 그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개별된 아파트 한 채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출산율이 줄어 넓은 집이 필요 없다? 그럼 왜 점점 드레스룸, 서재와 같은 공간 인테리어가 유행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까요? 아니, 나 혼자 산다 해도 나오지만 돈 많은 연예인들이 혼자서 왜 그렇게 큰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과연 출산율이 넓은 집이 필요 없게 만드는 요인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다음 이유들로 넘어가 보면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이자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금리가 높아져 대출이자 감당?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적응해버린 지 오래예요. 올해 연초 금리나 지금이나 금리 차이가 뭐 엄청 많이 나나요? 그럼 올 한 해 주택가격 회복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대책?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은 단독으로 영상 제작 꼭 하고 싶은데요. 토지 보상도 안 끝난 녀석들 뭐 사전 청약 받고 거기에 공급하는 평형대는 몇 평대들을 주요로 공급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렇게 지은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선택형, 나눔형 뭐 이런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 3기 신도시 공급대책 한번 면밀하게 뜯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급 폭탄 날라오기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형대는 신도시의 현 계획으로는 마련하기 어려워요. 이는 또 따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째, 역전세난. 역전세난 이미 지나간 거예요. 물론 2024년도에 한 차례 몸살을 겪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현재 무난히 지나갈 수준으로 전월세 가격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회복되고 있죠. 며칠 전 기사에서도 5% 인상해서 재계약된 물량이 서울시에서 33%를 넘어간 것을 체크가 되었거든요. 가격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또 볼까요? 다주택자 물량 쏟아질 거다. 이미 작년 올해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었어요. 이미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안 팔고 그냥 전월세 돌리는 거 시장에서 확인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바닥이요. 올해 초에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 요소로 적용되긴 어려워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통계청 가서 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자, 다음 미분양이 늘고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늘 거예요. 왜? 분양가가 주변보다 비싸다면 아니면 입지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가 안 되는 입지니까 그냥 소비자가 똑똑한 거예요. 결국 미분양이 늘면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을 안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공급 부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알고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주택 보급률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120% 넘는 나라도요, 경기가 좋으면 주택가격 폭등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하는 얘기인 건지. 미국도, 호주도, 독일도, 옆나라 일본도, 그리고 캐나다도 주택 보급률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보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보급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보면 월급을 27년 모아야 뭐 주택 살 수 있다. 이런 기사는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1980년대, 90년대 계속. 이런 기사 20년 넘게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조선시대에도 초가집보단 기와집이 비쌌다는 거. 그걸 안다면 월급 27년 이런 기사는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금리 경제 쓰나미 올 수 있죠. 올 수 있어요. 누구도 맞출 수 없죠. 블랙스완, 경제 쓰나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지금 경제 매크로상 연착륙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론에 휩싸일 필요는 없어요. 늘 부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긍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긍정의 생각 늘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히만 반박해 봤어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한 항목 중 좀 자세하게 풀어드려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차후 영상 제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가 아니라 편협한 정보, 편식된 정보, 그 다음에 유튜버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자.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이슈는 결국 경기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피해야 할 상황은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만 피하면 되고 이것을 피할 수 있다 혹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폭락론에는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조회수만을 위해서 폭락론을 이야기하고
그런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맞아 하면서 떨어질 거야, 폭락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조금은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보에 편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재테크 시 가져야 할 철학, 디플레이션은 피하고 화폐 가락은 해지해야 한다.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